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저 선생님, 예, 수술 안 하면 죽나요? 그렇진 않겠지만 평생 다리를 절게 되겠죠. 그럼 그냥 붕대만 꽉 감아주세요. 잘못돼도 지팔자죠 뭐. 자, 수술을 고려해 보시죠. 슈나우저는 무척 활발한 견종인데 뛰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심할 겁니다. 어차피 순정도 아닌데요 뭐. 됐으니까 그냥 붕대나 감아줘요. 수술비가 부담되셔서 그러시는 거면 반만 내셔도 됩니다. 패스 됐다니까요.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굶어 죽는 마당에 걔한테 무슨. 다치고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수의사가 됐는데 정작 현실은 이렇다. 마음 같아서는 돈이고 뭐고 일단 치료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선 도저히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다. 병원이 망하면 여기서 키우는 길고양이와 떠돌이 개 10마리가 한꺼번에 갈 곳을 잃게 된다. 정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최대한 꼼꼼하게 붕대를 감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주사해주는 것 뿐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속으로 끝없이 되뇌이면서 주사는 놔달라고 안 해. 그랬었지. 애초에 사람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된 게 아니었는데 난 대체 왜 사람에게 이토록 상처받고 있었던 걸까? 말 못하는 동물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수의사가 됐고 치료했으면 그걸로 된 건데 절망과 자괴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잔잔해졌다. 갑자기 웬 남자? 엄청 좋은 소개팅 자리가 있거든? 이름은 민준수고 나이는 올해 딱 한 번만 만나주라. 응? 알았어. 정말이지? 땡큐. 날짜랑 시간 정해지면 알려줄게. 나 간다. 김밤 열심히 말아. 잘 말아줘. 어떡하지? 1년 전 없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그 여자가 데려온 고양이를 돌보며 다짐했었다. 찾으러 오면 이번엔 꼭 사과해야지. 차 한잔 하자고 해야지. 그런데 하필이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와서 고양이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자꾸만 그 여자가 떠올랐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바로 쫓아나갔었어야 했는데. 커피 한 잔 딱 그것만 마시고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점심시간에 만나서 밥도 안 먹고 헤어지겠다고?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경우야. 야, 그럼 내 얼굴이 뭐가 돼? 실은 그만두든가. 여튼 너도 참. 나랑 제일 친한 동생이야. 착하고 마음도 여린 애니까 제발 차 마시는 동안만이라도 까칠하게 굴지 마. 혹시 마음에 들거든 좀 잘해보고. 어? 이라서 소홀하고 생각해서 착각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야옹이 그때 치료해 주셨던 고양이요. 치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안 계셔서 직접 인사 못 드린 것도 죄송하고 또 문득 카페의 유리벽에 내 모습이 비쳤다. 추위와 긴장감에 입술까지 하얗게 질린 창백한 맨 얼굴. 장사하다 앞치마만 벗고 뛰쳐나온 초라한 옷차림.
갑자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졌다. 저 실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정작 입이 움직이지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증상이다. 화 많이 났겠지. 불렀는데 돌아도 안 보고. 하여튼 이 망할 놈의 상절머리. 지금쯤이면 화가 좀 풀리지 않았을까?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도 그 사람 성격이 라디오 좋아하나 보네요? TV 보면서 일하기가 힘들어서요. 여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 가끔 이렇게 사러 와도 됩니까? 네? 아, 아니, 김밥은 이 동네에서 이 집이 제일 맛있다고들 해서요. 아니, 아무리 내가 여자로 안 보여도 그렇지. 이 근처에 김밥집만 몇 갠데 하필 우리 집으로 계속 오겠다고? 솔직히 싫었다. 불편해 죽겠으니까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겠다는 손님을 막을 수도 없었다. 아, 네. 뭐 그러셔야죠. 그럼 또 봐요. 네. 좋았어. 이렇게 한 일주일쯤 매일 눈도장을 찍다가 경계를 좀 푸는 것 같으면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면 되겠지.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두 마디씩 말도 걸고 말이야. 가만히 있자. 그러면 같은 화제거리가 있으면 좋은데. 아, 맞다. 라디오. 이분은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해보는 DJ님, 저는 올해 30살이고 작은 김밥집을 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제 고민은 바로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결혼은 했는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는지 하다못해 이름조차 모르지만 그냥 얼굴 짝사랑. 짝사랑은 얼어 죽을.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왜 날 소개받아? 아, 그 남자를 잊어버리려고? 뭐 다정하고 착하다고? 나랑은 정반대네. 난 그것도 모르고 일부러 김밥을 사러 가고 가기 전에 거울 들여다보고 아주 혼자서 생 난리를 쳤네. 기분 나빠. 홧김에 라디오를 확 꺼버렸다. 어떤 놈인지 몰라도 죽도록 얄미웠다. 그 여자의 마음을 빼앗아 그 놈이. 야옹아, 언니 왔어. 밥 먹자. 엄마한테 이길 거야. 민준수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집에서 병원까지는 걸어서 5분. 오늘따라 그 짧은 거리가 더럽게 멀었다. 마음은 헐헐 날아가고 있는데 다리는 뛰고 있었다. 다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바람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새끼 고양이가 다쳤어요. 어디? 내가 한번 살펴볼게요. 살릴 수 있을까요? 이미 뻣뻣해진 몸이었다. 만져보기도 전에 알 수 있었다. 그저 고개를 젓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늦었네요. 아닌데요? 도망가는 인간을 보았을 때보다도
슬퍼하는 이 여자를 보는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괴롭다. 명색이 수의사인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 화난 마음을 엉뚱하게도 죄 없는 사람에게 퍼부어버렸다. 늦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짝사랑할 나이는 지난 것 같은데. 네?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한테 무작정 환상 품고 호감 갖는 거, 그런 거 보통 10대 때 연예인 좋아하면서 졸업하지 않나?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건너지 않고 돌아섰다. 미련 구구절절한 내 마음에 확실하게 폐기 도장을 찍고 싶었다. 제 감정이 선생님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 점은 사과드려요. 네? 근데 전 고백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불편하게 해드릴 생각도 부담스럽게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제 잘못이라면 그저 마음을 들킨 것뿐인데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는 소리까지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기 지금 무슨 소리를? 지금 이 순간부터 선생님을 좋아했던 마음 깨끗하게 접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는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돼요. 없었던 일을 생각하시고 잊어주세요. 예? 그럼 실례가 많았습니다. 뭐야? 아니, 그럼 그 좋아한다는 남자가 나였다고? 말도 안 돼. 아니,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며. 아니, 그게 어떻게 이런 젠장? 잘했어 이승연. 잘한 거야. 하고 있습니다. 포획한 후에 중성화를 해서 살던 곳에 다시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살처분보다 훨씬 인도적이고 또 효과적이죠. 아니, 둘째, 길고양이가 아니라 엄연히 주인이 있는 고양이입니다. 즉,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의 재물 손괴입니다. 그리고 셋째, 대개 아드님은 고양이만도 못합니다. 아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고양이는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이제 간 눈을 뜬 새끼 고양이한테 총을 쐈죠. 누구를 닮아서 벌써부터 심성이 그 모양인지 무척 궁금했는데 아버님을 보니 잘 알겠군요. 아니, 이봐요. 그쪽은 대체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수의사입니다. 어제 아드님이 죽인 고양이 담당 의사죠. 보호자께서 소송을 하신다면 제가 증인이 될 겁니다. 길고양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한 소견까지 모두 증언하도록 하죠. 아니. 소송하겠어요. 그 고양이는 제 고양이에요.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평소에 누구에게? 첫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제 그만하죠. 아, 그럼 원장님이라고. 둘째, 제 이름은 민준수입니다. 그러니까 준수 씨라고 부르면 돼요. 그리고 셋째, 할 얘기가 있는데 좀 들어줘요. 사실은 내가 저 여기 김밥 2주만 싸주세요. 급하니까 빨리요. 네. 자세한 얘기는 밖에서 만나서 하도록 하죠. 언제가 좋습니까? 이제 보니까 이 남자 완전히 제멋대로다. 처음엔 늦었다고 그토록 화를 내더니 다음날 김밥을 사러 오고, 어제는 자기를 짝사랑한 게 기분 나쁘다고 해놓고는 오늘은 또 찾아와서 밖에서 만나자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니, 이젠 알고 싶지도 않다. 아까 절 도와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더는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차 한 잔만 같이 해주면 돼요. 가게 8시에 닫죠? 이따 8시 15분에 지난번 그 카페에서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전화가 온 것은 밤 9시가 훌쩍 넘어서였다. 혜정 언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어제 분명히 거절한다고 말했잖아요. 올 줄 알았으니까 왔잖아요. 이렇게. 나한텐 이렇게 들렸다. 나 좋아하잖아. 내가 만나자는데 결국 안 오고 배기겠어? 그래서 더 화가 났다. 저기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접겠다고요. 근데 왜 이러세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이리 좀 앉아요. 그 마음 접지 말고 조금만 더 그대로 있어주면 안 됩니까? 네? 승현 씨가 좋아한다는 사람이 나일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승현 씨가 사연을 보냈더군요. 라디오? 한참 전에 보내놓고 방송이 안 되길래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이 남자가 들었을 줄이야. 저 이만 실례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놔주세요. 아니, 내 말 끝까지 듣고 가요. 1년 전부터 좋아했다는 걸 알고 대체 날 뭐라고 생각했을까? 스토커? 이상한 여자? 집착녀? 이대로 세상이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빌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으니까 급한 대로 얼굴을 감싸버렸다. 그냥 그렇게 얼굴 가리고 들어요. 내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도망가지 말고. 사연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나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그 남자를 잊기 위해서 날 소개받은 줄 알고 화가 났던 겁니다.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럼 기분 나쁘다는 게 그런 뜻? 나 승현 씨한테 호감이 있습니다. 승현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정하고 착한 남자는 아니지만 괜찮다면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마음 말입니다. 당분간은 접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부탁하고 싶었어요. 걔가 여자랑 그냥 만나보자고 할 사람인 줄 알아? 이거 다른 사람으로 치면 프로포즈야, 프로포즈. 하여튼 잘됐다. 이모가 알면 춤추시겠다. 그래서 언제 다시 만나기로 했어? 모르겠어. 식사하자고 연락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잘해봐. 응원할 테니까. 알았지? 마음이 붕 떠있으니 자꾸만 손이 떨렸다. 김밥을 썰다가 몇 번이나 손가락을 벨 뻔했다. 이러다간 손가락이 남아나지 않겠다 싶어서 억지로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한 하루가 갔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을 때쯤 전화가 왔다. 네, 여보세요? 민준수입니다. 오늘 저녁 같이 하죠? 네? 오늘이요? 이제 가게 문 닫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되긴 했는데. 그럼 지금 데리러 갈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옷도 엉망인데. 화장도 안 하고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전화해서 오늘은 안 된다고 해야지. 준비됐으면 가죠. 이제 보니까 아예 가게 앞에서 전화한 거였다. 자기는 저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더러는 가게에서 일하던 차림 그대로 참기름 냄새 풍기면서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시간이 늦어서 멀리까지 못 갈 것 같고 근처에 괜찮은 레스토랑이 생겼다고 해서 예약했어요. 레스토랑? 입고를 하고? 아니 뭐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게 느껴진다. 잘생긴 남자가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니까 눈길을 끌 수밖에. 옆에 자꾸만 가까이 다가선다. 저기 나랑 같이 걷는 거 싫어요? 네? 뭐가 문제인지 말해주면 시정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피하지 말고 말을 해요. 저 선생님, 사실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도저히 입고를 하고 고급 식당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자신이 없었다. 식사 도중에 졸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도망치는 게 낫다.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아니 식사를 못할 정도로 안 좋아요?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병원으로 가죠. 갑시다. 택시 잡을 테니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쉬면 괜찮아져요. 그럼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아니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몸도 안 좋은데 그러지 말고. 글쎄, 괜찮다니까요. 승윤 씨. 죄송해요, 선생님. 그럼 제가 오늘은 좀...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 원장님 어제 식사 잘하셨어요? 못했는데. 네? 아니 첫 데이트라면서요? 못했다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고 집에 가버리는 바람에. 근데 아무래도 핑계처럼 들렸단 말이지. 양 선생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치? 아직도 화가 났나? 아니 생긴 건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 대단한 여자네. 성격 더러운 우리 원장님을 면전에서 바람을 맞죠? 이야, 이렇게 한숨까지 쉬게 만들고. 저 원장님, 제가요 오파심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여자분한테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때 대답은 들으신 거죠? 못 들은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럼 저녁 식사 약속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그래 같이 식사하자고 말은 했는데 대답을 못 들었어. 그래서 그냥 가게로 찾아갔지. 밥 먹으러 가자고. 네? 아니 그러니까 약속도 안 해놓고 일방적으로 다짜고짜 찾아가서 저녁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차피 저녁은 먹을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문제야? 보세요 원장님, 사람이 각자 다 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그 여자분도 다른 약속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없어 보였는데. 아니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불쑥 나타나시면 곤란하죠. 여자들은요 어딜 나가려면 원장님 좋아했다고 하셨죠? 근데 사실 그 짝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그럼 그냥 확 식어버리는 거죠. 아니 처음에 다정한 사람이라서 좋아했다고 그랬다면서요.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뭐 능력 있고 잘생기고
뭐 장점이 아주 많으시지만 볶아놓고 말해서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한테 정이 떨어졌다? 그럼 어떡하지? 똑똑똑. 누가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승현 씨.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아직 점심 전이실 것 같아서 김밥 좀 가져왔어요. 그럼 원장님이랑 천천히 말씀 나누세요. 전이만. 저 어젠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요. 다짜고짜 데려가서 내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실례했어요. 글쎄 내 실수라니까? 아니 저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과는 내가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거 직원분들이랑 같이 드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앉아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아니요, 나 별로 안 바빠요. 저도 가게 비워놓고 나와서요. 얼른 가봐야 돼요. 저 일부러 이렇게 가져와줘서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나오지 마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저기 잠깐만. 저 추운데 이거 하고 가요. 아니에요. 저도 가게에 목도리 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괜찮아요. 금방 가는데 뭐. 나는 지금 이 순간 승현 씨가 추운 게 싫어. 모르겠어요? 자, 됐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저 주시면 선생님은 퇴근길이 추워서 어떡하세요? 이따가 돌려줘요. 오늘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네? 오늘은 같이 밥 먹자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정말 딱 집에 데려다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싫어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고 이따 데리러 갈게요. 네. 그럼 이따가.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선생님이 나한테 목도리를 해주셨어. 참 신기하다. 목도리에서 그 남자와 닮은 냄새가 났다. 향수도 화장품 냄새도 아닌 그 사람의 냄새가. 오늘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목소리만 떠올려도 심장이 뛰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찔한 현기증이 달콤하다. 입술 끝이 자꾸만 올라가고 발걸음이 둥실둥실 떠올랐다. 거리가 온통 다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저녁이 다가올수록 점점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였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긴장하지 말자. 아까 낮에도 얼굴 보고 잘만 얘기했잖아. 오셨어요? 저 낮엔 덕분에 따뜻하게 왔어요. 고맙습니다. 여기요. 승현 씨가 들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해줬는데. 네? 농담입니다. 심장이야.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위험한 농담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한참 전부터 짝사랑했다는 거 다 알면서. 자, 그럼 가죠. 네. 어제 만났을 때 말인데 왜 자꾸만 나하고 떨어져 걸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그게 내가 뭘 불편하게 했으면 솔직히 말해줘요. 그래야 고칠 거 아닙니까? 불편하게 하신 거 없으세요. 그냥 선생님이 저랑 나란히 걷다가 창피하실까봐 그랬던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어젠 너무 갑작스러워서 미처 준비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랑 옷도 엉망이었고 화장도 하나도 못하고. 다음에는 좀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선생님! 갑자기 손을 붙잡혔다. 선생님! 준수 씨라고 하라니까? 이것 좀 놓고!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다시 쓸데없는 생각 말아요. 다음번에는 화낼 거니까. 그대로 손을 잡은 채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나다니는 밤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든 손을 빼려고. 여기에요.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대체 내 어디를 보고 다정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계속 그게 궁금했어요. 왜 날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건지. 아니요. 전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다정한 분이세요. 스스로 모를 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다친 동물들 구조해서 치료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요. 그거야 단순히 내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다정한 거랑은 거리가 먼데. 그게 선생님의 다정함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에겐 그렇게 못해요. 동물한테 할 수 있으면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타고난 성격이 무뚝뚝해서. 옷, 말투나 태도가 부드러워야 다정한 건 아니에요. 연애가 처음은 아니다. 겉으로만 다정한 가짜는 전에도 만나본 적이 있다. 비록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워도 행동에서 묻어나는 이 사람의 진짜 다정한 마음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전 선생님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길어지는 침묵에 문득 불안해졌다. 내가 너무 주제넘은 말을 했던 걸까? 네가 뭔데 멋대로 날 판단하냐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건데. 노력해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승현 씨가 그렇게 믿어준다면 해볼게요. 잘 자요. 저만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꿈이라면 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렇게 보이기라도 하고 싶었다. 마음이 많이 말랑말랑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말랑해진 마음으로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정한 남자라는 건 어떤 것일까 하고 연애의 시작이었다.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저 선생님, 예, 수술 안 하면 죽나요? 그렇진 않겠지만 평생 다리를 절게 되겠죠. 그럼 그냥 붕대만 꽉 감아주세요. 잘못돼도 지팔자죠 뭐. 자, 수술을 고려해 보시죠. 슈나우저는 무척 활발한 견종인데 뛰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심할 겁니다. 어차피 순정도 아닌데요 뭐. 됐으니까 그냥 붕대나 감아줘요. 수술비가 부담되셔서 그러시는 거면 반만 내셔도 됩니다. 글쎄 됐다니까요.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굶어 죽는 마당에 걔한테 무슨. 다치고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수의사가 됐는데 정작 현실은 이렇다. 마음 같아서는 돈이고 뭐고 일단 치료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선 도저히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다. 병원이 망하면 여기서 키우는 길고양이와 떠돌이 개 10마리가 한꺼번에 갈 곳을 잃게 된다. 전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최대한 꼼꼼하게 붕대를 감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주사해주는 것 뿐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속으로 끝없이 되뇌이면서 주사는 놔달라고 안 해. 그랬었지. 애초에 사람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된 게 아니었는데 난 대체 왜 사람에게 이토록 상처받고 있었던 걸까? 말 못하는 동물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수의사가 됐고 치료했으면 그걸로 된 건데 절망과 자괴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잔잔해졌다. 갑자기 웬 남자? 엄청 좋은 소개팅 자리가 있거든. 이름은 민준수고 나이는 올해 딱 한 번만 만나주라. 응? 알았어. 정말이지. 땡큐. 날짜랑 시간 정해지면 알려줄게. 나 간다. 뒷밤 열심히 말아. 잘 말아줘. 어떡하지? 1년 전 없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그 여자가 데려온 고양이를 돌보며 다짐했었다. 찾으러 오면 이번엔 꼭 사과해야지. 차 한잔 하자고 해야지. 그런데 하필이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와서 고양이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자꾸만 그 여자가 떠올랐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바로 쫓아나갔었어야 했는데. 커피 한 잔 딱 그것만 마시고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점심시간에 만나서 밥도 안 먹고 헤어지겠다고?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경우야. 야, 그럼 내 얼굴이 뭐가 돼? 실은 그만두든가. 여튼 너도 참. 나랑 제일 친한 동생이야. 착하고 마음도 여린 애니까 제발 차 마시는 동안만이라도 까칠하게 굴지 마. 혹시 마음에 들거든 좀 잘해보고. 어? 참. 이라서 소홀하고 생각해서 착각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야옹이 그때 치료해 주셨던 고양이요. 치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안 계셔서 직접 인사 못 드린 것도 죄송하고 또 문득 카페의 유리벽에 내 모습이 비쳤다. 추위와 긴장감에 입술까지 하얗게 질린 창백한 맨 얼굴. 장사하다 앞치마만 벗고 뛰쳐나온 초라한 옷차림. 갑자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졌다. 저 실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정작 입이 움직이지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증상이다.
화 많이 났겠지. 불렀는데 돌아도 안 보고. 하여튼 이 망할 놈의 성질머리. 지금쯤이면 화가 좀 풀리지 않았을까?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도 그 사람 성격이 라디오 좋아하나 보네요? TV 보면서 일하기가 힘들어서요. 여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 가끔 이렇게 사러 와도 됩니까? 네? 아니, 김밥은 이 동네에서 이 집이 제일 맛있다고들 해서요. 아니, 아무리 내가 여자로 안 보여도 그렇지. 이 근처에 김밥집만 몇 갠데 하필 우리 집으로 계속 오겠다고? 솔직히 싫었다. 불편해 죽겠으니까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겠다는 손님을 막을 수도 없었다. 아, 네. 뭐 그러셔야죠. 그럼 또 봐요. 네. 좋았어. 이렇게 한 일주일쯤 매일 눈도장을 찍다가 경계를 좀 푸는 것 같으면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면 되겠지.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두 마디씩 말도 걸고 말이야. 가만히 있자. 그러면 같은 화제거리가 있으면 좋은데. 아, 맞다. 라디오. 이분은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해보는 DJ님, 저는 올해 30살이고 작은 김밥집을 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제 고민은 바로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결혼은 했는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는지 하다못해 이름조차 모르지만 그냥 얼굴 짝사랑. 짝사랑은 얼어 죽을.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왜 날 소개받아? 그 남자를 잊어버리려고? 뭐 다정하고 착하다고? 나랑은 정반대네. 난 그것도 모르고 일부러 김밥을 사러 가고 가기 전에 거울 들여다보고 아주 혼자서 생 난리를 쳤네. 기분 나빠. 홧김에 라디오를 확 꺼버렸다. 어떤 놈인지 몰라도 죽도록 얄미웠다. 그 여자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놈이. 야옹아, 언니 왔어. 밥 먹자. 엄마한테 이길 거야. 민준수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집에서 병원까지는 걸어서 5분. 오늘따라 그 짧은 거리가 더럽게 멀었다. 마음은 헐헐 날아가고 있는데 다리는 뛰고 있었다. 다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바람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새끼 고양이가 다쳤어요. 어디? 내가 한번 살펴볼게요. 살릴 수 있을까요? 이미 뻣뻣해진 몸이었다. 만져보기도 전에 알 수 있었다. 그저 고개를 젓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늦었네요. 아닌데요? 도망가는 인간을 보았을 때보다도 슬퍼하는 이 여자를 보는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괴롭다. 명색이 수의사인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 화난 마음을 엉뚱하게도 죄 없는 사람에게 퍼부어버렸다. 늦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짝사랑할 나이는 지난 것 같은데. 네?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한테 무작정 환상 품고 호감 갖는 거, 그런 거 보통 10대 때 연예인 좋아하면서 졸업하지 않나?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건너지 않고 돌아섰다. 미련 구구절절한 내 마음에 확실하게 폐기 도장을 찍고 싶었다. 제 감정이 선생님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 점은 사과드려요. 네? 근데 전 고백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불편하게 해드릴 생각도 부담스럽게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제 잘못이라면 그저 마음을 들킨 것뿐인데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는 소리까지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기 지금 무슨 소리를? 지금 이 순간부터 선생님을 좋아했던 마음 깨끗하게 접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는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돼요. 없었던 일을 생각하시고 잊어주세요. 예? 그럼 실례가 많았습니다. 뭐야? 아니, 그럼 그 좋아한다는 남자가 나였다고? 말도 안 돼. 아니,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며. 아니, 그게 어떻게 이런 젠장? 잘했어 이승연. 잘한 거야. 하고 있습니다. 포획한 후에 중성화를 해서 살던 곳에 다시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살처분보다 훨씬 인도적이고 또 효과적이죠. 아니, 둘째, 길고양이가 아니라 엄연히 주인이 있는 고양이입니다. 즉,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의 재물 손괴입니다. 그리고 셋째, 대개 아드님은 고양이만도 못합니다. 아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고양이는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이제 간 눈을 뜬 새끼 고양이한테 총을 쐈죠. 누구를 닮아서 벌써부터 심성이 그 모양인지 무척 궁금했는데 아버님을 보니 잘 알겠군요. 아니, 이봐요. 그쪽은 대체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수의사입니다. 어제 아드님이 죽인 고양이 담당 의사죠. 보호자께서 소송을 하신다면 제가 증인이 될 겁니다. 길고양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한 소견까지 모두 증언하도록 하죠. 아니. 소송하겠어요. 그 고양이는 제 고양이에요.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평소에 누구의... 네? 첫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제 그만하죠. 그럼 원장님이라고. 둘째, 제 이름은 민준수입니다. 그러니까 준수 씨라고 부르면 돼요. 그리고 셋째, 할 얘기가 있는데 좀 들어줘요. 사실은 내가... 저 여기 김밥 2주만 싸주세요. 급하니까 빨리요. 네. 자세한 얘기는 밖에서 만나서 하도록 하죠. 언제가 좋습니까? 이제 보니까 이 남자 완전히 제멋대로다. 처음엔 늦었다고 그토록 화를 내더니 다음날 김밥을 사러 오고, 어제는 자기를 짝사랑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해놓고는 오늘은 또 찾아와서 밖에서 만나자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니, 이젠 알고 싶지도 않다. 아까 절 도와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더는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차 한 잔만 같이 해주면 돼요. 가게 8시에 닫죠? 이따 8시 15분에 지난번 그 카페에서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하루 종일 고민했다.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 적도 없으니까 기다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전화가 온 것은 밤 9시가 훌쩍 넘어서였다. 혜정 언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제가 어제 분명히 거절한다고 말했잖아요.
올 줄 알았으니까 왔잖아요. 이렇게. 나한텐 이렇게 들렸다. 나 좋아하잖아. 내가 만나자는데 결국 안 오고 배기겠어? 그래서 더 화가 났다. 저기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접겠다고요. 근데 왜 이러세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이리 좀 앉아요. 그 마음 접지 말고 조금만 더 그대로 있어주면 안 됩니까? 네? 승현 씨가 좋아한다는 사람이 나일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승현 씨가 사연을 보냈더군요. 라디오? 한참 전에 보내놓고 방송이 안 되길래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이 남자가 들었을 줄이야. 저 이만 실례할게요. 아, 잠깐만요. 이거 놔주세요. 아니, 내 말 끝까지 듣고 가요. 1년 전부터 좋아했다는 걸 알고 대체 날 뭐라고 생각했을까? 스토커? 이상한 여자? 침착녀? 이대로 세상이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빌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으니까 급한 대로 얼굴을 감싸버렸다. 그냥 그렇게 얼굴 가리고 들어요. 내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도망가지 말고. 사연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나라고는 저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그 남자를 잊기 위해서 날 소개받은 줄 알고 화가 났던 겁니다.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럼 기분 나쁘다는 게 그런 뜻? 나 승현 씨한테 호감이 있습니다. 승현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정하고 착한 남자는 아니지만 괜찮다면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마음 말입니다. 당분간은 접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부탁하고 싶었어요. 걔가 여자랑 그냥 만나보자고 할 사람인 줄 알아? 이거 다른 사람으로 치면 프로포즈야, 프로포즈. 하여튼 잘 됐다. 이모가 알면 춤추시겠다. 그래서 언제 다시 만나기로 했어? 모르겠어. 식사하자고 연락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잘 해봐. 응원할 테니까. 알았지? 마음이 붕 떠있으니 자꾸만 손이 떨렸다. 김밥을 썰다가 몇 번이나 손가락을 벨 뻔했다. 이러다간 손가락이 남아나지 않겠다 싶어서 억지로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한 하루가 갔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을 때쯤 전화가 왔다. 네, 여보세요? 민준수입니다. 오늘 저녁 같이 하죠? 네? 오늘이요? 이제 가게 문 닫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되긴 했는데. 그럼 지금 데리러 갈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옷도 엉망인데. 화장도 안 하고 나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전화해서 오늘은 안 된다고 해야지.
있으면 가죠. 이제 보니까 아예 가게 앞에서 전화한 거였다. 자기는 저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더러는 가게에서 일하던 차림 그대로 참기름 냄새 풍기면서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시간이 늦어서 멀리까지 못 갈 것 같고 근처에 괜찮은 레스토랑이 생겼다고 해서 예약했어요. 레스토랑? 입고를 하고? 아니 뭐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게 느껴진다. 잘생긴 남자가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니까 눈길을 끌 수밖에. 옆에 MC 자꾸만 가까이 다가선다. 저기 나랑 같이 걷는 거 싫어요? 네? 뭐가 문제인지 말해주면 시정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피하지 말고 말을 해요. 저 선생님, 사실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도저히 입고를 하고 고급 식당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자신이 없었다. 식사 도중에 졸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도망치는 게 낫다.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아니 식사를 못할 정도로 안 좋아요?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병원으로 가죠. 갑시다. 택시 잡을 테니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쉬면 괜찮아져요. 그럼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아니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몸도 안 좋은데 그러지 말고. 글쎄, 괜찮다니까요. 승윤 씨. 죄송해요, 선생님. 그럼 제가 오늘은 좀...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 원장님 어제 식사 잘하셨어요? 못했는데. 네? 아니 첫 데이트라면서요? 못했다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고 집에 가버리는 바람에. 근데 아무래도 핑계처럼 들렸단 말이지. 양 선생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치? 아직도 화가 났나? 아니 생긴 건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 대단한 여자네. 성격 더러운 우리 원장님을 면전에서 바람을 맞죠? 이야, 이렇게 한숨까지 쉬게 만들고. 저 원장님, 제가요 오파심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여자분한테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때 대답은 들으신 거죠? 못 들은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럼 저녁 식사 약속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그래 같이 식사하자고 말은 했는데 대답을 못 들었어. 그래서 그냥 가게로 찾아갔지. 밥 먹으러 가자고. 예? 아니 그러니까 약속도 안 해놓고 일방적으로 다짜고짜 찾아가서 저녁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차피 저녁은 먹을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문제야? 보세요 원장님, 사람이 각자 다 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그 여자보다 다른 약속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없어 보였는데. 아니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불쑥 나타나시면 곤란하죠. 여자들은요 어딜 나가려면 주로 원장님 좋아했다고 하셨죠? 근데 사실 그 짝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그럼 그냥 확 식어버리는 거죠. 아니 처음에 다정한 사람이라서 좋아했다고 그랬다면서요.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뭐 능력 있고 잘생기고 뭐 장점이 아주 많으시지만 볶아놓고 말해서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한테 정이 떨어졌다? 그럼 어떡하지? 똑똑똑. 누가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승현 씨.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아직 점심 전이실 것 같아서 김밥 좀 가져왔어요. 그럼 원장님이랑 천천히 말씀 나누세요. 전 이만. 저 어젠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요. 다짜고짜 데려가서 내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실례했어요. 글쎄 내 실수라니까? 아니 저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과는 내가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거 직원분들이랑 같이 드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앉아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아니요, 나 별로 안 바빠요. 저도 가게 비워놓고 나와서요. 얼른 가봐야 돼요. 저 일부러 이렇게 가져와줘서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나오지 마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저기 잠깐만. 추운데 이거 하고 가요. 아니에요. 저도 가게에 목도리 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괜찮아요. 금방 가는데 뭐. 나는 지금 이 순간 승현 씨가 추운 게 싫어. 모르겠어요? 자, 됐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저 주시면 선생님은 퇴근길이 추워서 어떡하세요? 이따가 돌려줘요. 오늘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네? 오늘은 같이 밥 먹자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정말 딱 집에 데려다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싫어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고 이따 데리러 갈게요. 네. 그럼 이따가.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선생님이 나한테 목도리를 해주셨어. 참 신기하다. 목도리에서 그 남자와 닮은 냄새가 났다. 향수도 화장품 냄새도 아닌 그 사람의 냄새가. 오늘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목소리만 떠올려도 심장이 뛰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찔한 현기증이 달콤하다. 입술 끝이 자꾸만 올라가고 발걸음이 둥실둥실 떠올랐다. 거리가 온통 다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저녁이 다가올수록 점점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였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긴장하지 말자. 아까 낮에도 얼굴 보고 잘만 얘기했잖아. 오셨어요? 저 낮엔 덕분에 따뜻하게 왔어요. 고맙습니다. 여기요. 승현 씨가 둘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해줬는데. 네? 농담입니다. 심장이야. 제발 부탁이니까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위험한 농담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한참 전부터 짝사랑했다는 거 다 알면서. 자, 그럼 가죠. 네. 어제 만났을 때 말인데 왜 자꾸만 나하고 떨어져 걸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그게 내가 뭘 불편하게 했으면 솔직히 말해줘요. 그래야 고칠 거 아닙니까? 불편하게 하신 거 없으세요. 그냥 선생님이 저랑 나란히 걷다가 창피하실까봐 그랬던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어젠 너무 갑작스러워서 미처 준비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랑 옷도 엉망이었고 화장도 하나도 못하고. 다음에는 좀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선생님! 갑자기 손을 붙잡혔다. 선생님! 준수 씨라고 하라니까? 이것 좀 놓고.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다시 쓸데없는 생각 말아요. 다음번에는 화낼 거니까. 그대로 손을 잡은 채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나다니는 밤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든 손을 빼려고. 여기에요.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대체 내 어디를 보고 다정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계속 그게 궁금했어요. 왜 날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건지. 아니요. 전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다정한 분이세요. 스스로 모를 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다친 동물들 구조해서 치료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요. 그거야 단순히 내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다정한 거랑은 거리가 먼데. 그게 선생님의 다정함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에겐 그렇게 못해요. 동물한테 할 수 있으면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타고난 성격이 무뚝뚝해서. 꼭 말투나 태도가 부드러워야 다정한 건 아니에요. 연애가 처음은 아니다. 겉으로만 다정한 가짜는 전에도 만나본 적이 있다. 비록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워도 행동에서 묻어나는 이 사람의 진짜 다정한 마음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전 선생님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길어지는 침묵에 문득 불안해졌다. 내가 너무 주제넘은 말을 했던 걸까? 네가 뭔데 멋대로 날 판단하냐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건데. 노력해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승현 씨가 그렇게 믿어준다면 해볼게요. 잘 자요. 저만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꿈이라면 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렇게 보이기라도 하고 싶었다. 마음이 많이 말랑말랑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말랑해진 마음으로 나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정한 남자라는 건 어떤 것일까 하고 연애의 시작이었다. 드라마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또 우리 임미진 선배님, 박지훈 선배님, 임채원 선배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연출의 송정희 선배님과 총 진행의 김지혜 선배님까지 정말 너무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훌륭한 작품을 써준 우리 박수정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저는 뭐 대표작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글쎄요. 수요 뮤지컬을 제가 한 2년 정도 하다가 한 2달 전에 잘렸고요. 잘린 것만 얘기하면 뭐
가슴이 아프네요. 자, 잘린 얘기는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마이크를 다음 배우분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